네, 어, 먼저 그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열리는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입법이나 정책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동 주최기관들의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말과 더불어서 기조 강연으로 좀 종합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먼저 우리 자료집에서 보시면은 6쪽에 인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사말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부분들은 좀 서면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네. 오늘 교육활동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 말씀을 좀 이제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정년을 앞두신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잠깐 했었습니다. 정말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선생님인데 이제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나 교육활동 중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도 정말 이거는 좀 도를 넘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좀 뭔가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시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의 처음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는 바람에 감사 말씀을 좀 다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이태규 국회의원님의 경우에는 아까 중간에 말씀들도 있었지만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생활지도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에도 앞장을 서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관련된 추가 법률안들을 발의하고 계시고 정말 이 교육 문제 또 이 교육활동 문제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의원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같이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갖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그리고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학회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 분야에 대해서 가장 거의 이제 유일하게 연구를 하는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에 교육학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법학자, 또 헌법학자, 민법학자, 변호사, 다양한 기관들의 이렇게 그 교원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학회 자체 내에서도 통섭이 가능한 학회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직과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네 가지 중에 공직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립학교 모든 교원의 권리 의무 책임에 큰 영향을 주고요.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어요. 교권하고 그러면 교육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분명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교권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원의 권위, 예전에 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때죠. 그 다음에 교원의 교육권, 이건 공교육법의 법적인 측면에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의 권리,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지법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돼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권과 교육권인데요. 교육권 하면 흔히 교원의 교육권을 많이들 떠올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권을 보호하자라고 했을 때 교원의 교육권만 보호하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권은 학생에게도 있고 학부모에게도 있고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결국은 교육권은 각 주체별 교육권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모든 교육권의 총합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게 포인터가 교육활동 보호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거냐, 왜 필요하냐?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권리, 교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헌법에 있는 조항들을 좀 소개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교육기본법에는 그러면 학생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이것만 규정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규칙 준수, 또 교원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학내 질서 문란 행위의 금지, 이 부분이 우리 교육기본법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 보호만 그동안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것이죠.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생활지도권과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해서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생활지도권 조항만 개정됐느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바로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생활지도권과 더불어서 학생의 의무에 대한, 이건 이미 교육기본법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함께 포함된 이것이 작년 초중등교육법에서 개정된 사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취지에 맞춰서 교육부에서도 고시를 개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일부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법률안을 지금 논의하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아동복지법에 있던 아동학대 규정이 학교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 교원의 생활지도 활동, 이 가운데서 서로 법률 간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에선가는 뭔가 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태규 의원님이 올해 5월에 다시 법률안을 발의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책에 좀 소개해 놨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은, 우리가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했을 때 과연 주요한 목적이 교육활동 중에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주 목적이었을까? 제가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2000년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된 규정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강화됩니다. 그러면 학교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한 질문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시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법률 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한쪽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다,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고 생활지도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뭔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교육활동 중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별도로 다뤄야지, 이것을 무조건 아동학대 내지는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는 이런 식의 해결책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교육활동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보호가 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학생의 학습권이 궁극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결과들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적 해결 방안에서는 이태규 의원님이 지난 5월에 발의하신 법률안 내용을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논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좀 범위가 넓고, 그리고 모든 그러면 교육활동 중이나 생활지도상에서는 면책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누가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입법적인 좀 더 검토를 좀 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됐는데 어떻게 하면 상충을 해소할 거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분야별 예외를 두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된 법률과의 상충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가 아니라 이건 학교 내에서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관련 법률에서 다뤄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시에 대한 고려 미흡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법 추진 시에 가장 중요하게 좀 추가로 논의해야 되는 거는 금지 행위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뭘로 정하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또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이것에 관한 심의기구를 두어서, 왜냐하면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줘버리면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심의기구를 두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나 이런 의견들을 좀 전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심의기구에다가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참여한다든가 또 그런 조치를 한 사유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활동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교권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갈등 문제가 이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예비교원에 대해서 교육법 교육과 연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대학의 대학원에는 교육법 전공 과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그 다음에 교직 과목에 교육법과 관련된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과목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넣어서 가르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